밤의 장막이 드리운 궁궐, 그 깊은 침묵 속에서 왕의 며느리들은 왜 독약을 마셨을까?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금은 보화로 치장했지만 그들의 삶은 한없이 위태롭고 슬픈 운명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물은 아무도 보지 못하는 곳에서 말없이 흘러내렸고, 그들이 마신 독약은 단순한 죽음이 아닌 억압된 삶의 마지막 몸부림이었습니다. 이 비극적인 선택의 배경에는 왕실의 권력 투쟁과 복잡한 가족 관계, 그리고 당시 여성들에게 부여되었던 엄격한 사회적 역할이 얽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들의 목소리를 되찾고 그들이 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비극의 실타래를 풀어보려 합니다. 궁궐은 겉으로는 질서정연하고 화려해 보였지만 그 속은 살얼음판 위를 걷는 듯한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왕의 며느리들은 왕실의 번영을 이어나갈 후손을 낳아야 하는 중요한 임무를 띠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들은 정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기 쉬운 가장 약한 존재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왕세자의 부인, 즉 세자비는 차기 왕비가 될 몸이었기에 그 위치는 더욱 막중했습니다. 그녀의 출신 가문은 권력의 중심에 서게 될 것이었고, 이는 곧 다른 세력들의 견제와 음모의 표적이 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녀의 시아버지는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왕이었습니다. 왕의 한마디는 곧 법이었고, 그의 뜻에 거역하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왕의 며느리들은 왕의 뜻을 거스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철저히 왕실의 질서와 권력 유지에 종속되어 있었습니다. 때로는 왕의 노여움을 샀다는 이유만으로 하루아침에 폐위되기도 했고, 심지어는 사약을 받는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숙종의 아들 경종의 왕비였던 다니 왕후 심씨의 경우가 그러했습니다. 그녀는 경종의 총애를 받았지만 후사가 없어 고통받았습니다. 왕실의 대를 이어야 한다는 압박은 그녀를 짓눌렀고, 결국 그녀는 병에 걸려 죽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궁궐에는 그녀가 독약을 마시고 자결했다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이는 왕실의 엄격한 규율과 후사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가 얼마나 컸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였습니다. 또한 왕의 며느리들은 시어머니인 데비와 왕비의 미묘한 신경전 속에서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데비는 전왕의 부인이었지만 여전히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고, 왕비는 현재의 왕과 함께 궁궐을 다스리는 최고 권력자였습니다. 이 두 여인 사이의 갈등은 종종 왕의 며느리들을 희생양으로 삼기도 했습니다. 특히 데비는 자신의 친정 가문을 보호하고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며느리들을 이용하거나 배척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이처럼 왕의 며느리들은 늘 권력의 한복판에서 위태로운 줄타기를 해야 했습니다. 조선 중기 인조의 며느리였던 소현세자빈 강씨의 비극은 그 정쟁의 민낯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소현세자가 청나라에서 오랜 인질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그는 새로운 문물과 사상을 받아들여 조선을 개혁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버지인 인조는 이러한 변화를 두려워했습니다. 인조는 아들이 자신의 왕위를 위협할까 두려워했고, 결국 소현세자는 의문의 죽음을 맞았습니다. 소현세자빈 강씨는 남편의 죽음이 인조와 관련이 있다고 의심했고, 이로 인해 인조의 미움을 샀습니다. 결국 그녀는 역모를 꾀했다는 누명을 쓰고 사약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죄목은 시아버지를 저주했다는 것이었는데, 이는 당시 여성에게 가장 치명적인 죄목이었습니다. 궁궐의 가장 깊은 곳, 권력의 심장부에서 벌어진 이 비극적인 사건은 왕의 며느리들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였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들은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결정할 수 없었고, 왕실의 이해관계에 따라 생사가 결정되었습니다. 또 다른 비극적인 예로는 장희빈의 아들 경종이 첫 번째 왕비였던 다니 왕후 심씨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녀는 남편인 경종의 총애를 받았지만 후사가 없어 늘 마음고생을 했습니다. 당시 왕실은 끊임없이 후계자 문제를 두고 파벌 싸움을 벌이고 있었고, 다니 왕후는 그 싸움의 한가운데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결국 병에 걸려 세상을 떠났는데 그녀의 죽음 뒤에는 권력 다툼으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와 압박이 있었다는 것이 정설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녀의 죽음은 단순한 개인의 비극이 아니라 왕실의 후계자 문제와 권력 다툼이 낳은 비극적인 결과였습니다. 왕의 며느리들이 독약을 마셔야 했던 또 다른 이유는 바로 그들의 신분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왕실의 일원이었지만 동시에 남의 집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시집살이의 혹독함은 일반 백성들에게도 고통스러운 일이었지만 왕실의 시집살이는 그보다 훨씬 더 잔혹했습니다. 시어머니인 데비와 왕비는 며느리들을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려 했고 며느리들은 이들의 엄격한 감시와 통제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눈밖에 나면 가혹한 벌을 받거나 심지어는 죽음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이들의 삶은 철저하게 규범과 예법이라는 이름의 족쇄에 묶여 있었습니다. 모든 행동과 말, 심지어 표정 하나까지도 왕실의 예법에 맞춰야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면 궁궐의 권위와 위엄을 훼손했다고 비난받았고 이는 곧 가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로 이어졌습니다. 왕의 며느리들은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할 수 없었고 고통과 슬픔을 겉으로 드러내서도 안 되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왕실의 번영과 안녕을 위해 희생하는 존재로 여겨졌을 뿐입니다. 왕의 며느리들은 종종 왕실 내의 정신적인 인질과도 같았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친정 가문과 왕실을 잇는 중요한 연결고리였습니다. 따라서 이들의 행동 하나하나는 곧 친정 가문의 운명과 직결되었습니다. 만약 며느리가 왕의 미움을 사 폐위되거나 죽게 되면 그녀의 친정 가문은 역적으로 몰려 멸문지화를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무거운 책임감은 왕의 며느리들을 더욱 옥죄었고 그들은 자신의 행복과 자유를 포기하고 왕실의 규범에 순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궁궐의 깊은 곳에는 숨겨진 감정들이 가득했습니다. 왕의 며느리들은 남편인 왕세자의 사랑을 받지 못하거나 후궁들의 질투와 모함에 시달리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왕세자는 여러 명의 후궁을 둘 수 있었고 왕의 총애는 종종 후궁들에게 돌아가기도 했습니다. 세자비는 후궁들을 질투하거나 미워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녀는 왕실의 위엄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참고 견뎌야 했습니다. 그녀의 내면은 분노와 슬픔으로 가득 찼지만 겉으로는 늘 평온하고 덕스러운 모습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정신적인 고통은 왕의 며느리들을 서서히 갉아먹었고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고려 말 공민왕의 아들 우왕의 왕비였던 금비 이씨의 경우도 비극적이었습니다. 그녀는 우왕의 총애를 받지 못하고 다른 후궁들에게 밀려났습니다. 결국 그녀는 우왕의 난폭한 성정에 못 이겨 자결을 시도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녀는 비록 독약을 마시지는 않았지만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다는 사실 자체가 왕실 여성들이 겪었던 고통의 크기를 짐작하게 합니다. 사랑받지 못하는 왕비의 삶, 후궁들과의 질투, 그리고 왕의 폭정은 그녀를 절망의 늪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왕의 며느리들이 독약을 마신 것은 단순히 개인의 나약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시대와 사회가 강요한 잔혹한 운명에 대한 마지막 저항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삶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힘이 없었고 오직 왕실의 안녕과 권력을 위한 도구로 취급받았습니다. 그들의 죽음은 침묵 속에 묻혔고 역사는 그들의 고통을 자세히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병사했다거나 폐위되었다는 간략한 기록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죽음은 단순한 개인의 비극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왕실의 권력 투쟁이 낳은 희생자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왕의 며느리들은 그들의 죽음을 통해 왕실의 잔혹함과 여성들의 무력함을 고발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독약을 마심으로써 비로소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나는 더 이상 이 억압적인 삶을 견딜 수 없다는 절규이자 나의 죽음으로 이 모든 비극이 끝나기를 바란다는 마지막 염원이었습니다. 궁궐의 깊은 밤 홀로 잠 못 이루는 왕의 며느리가 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이 고여 있고 그녀의 가슴은 슬픔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차가운 독약이 쥐어져 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하늘을 올려다보았을 것입니다. 무수히 많은 별들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오직 어둠만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녀는 더 이상 숨 쉴 수 없었고 더 이상 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 모든 억압과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마지막 선택을 했습니다. 독약을 마시는 순간 그녀의 마음은 어떤 감정으로 가득 찼을까? 후회였을까? 아니면 해방감이었을까? 아마도 그 모든 것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죽음이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비극의 시작이 될 것임을 알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그 모든 것에 신경 쓸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오직 자신의 삶을 끝내는 것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녀의 시신은 밤이슬에 젖은 채 차가운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평온해 보였지만 그 평온함 속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궁궐은 다시 평소와 다름없이 돌아갔습니다. 왕은 새로운 며느리를 맞이할 준비를 했고 대비와 왕비는 다시 권력 다툼을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그녀의 죽음을 진심으로 애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역사의 한 페이지에 기록될 병사라는 두 글자로만 남겨졌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죽음은 궁궐의 깊은 곳에 오래도록 남았습니다. 그녀의 방에 남아있는 비단옥과 거울은 그녀가 겪었던 고통과 슬픔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마신 독약의 씁쓸한 맛은 궁궐의 공기 속에 스며들어 다음 세대의 왕의 며느리들에게도 그 비극적인 운명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왕의 며느리들은 왜 독약을 마셨을까? 그 질문의 대답은 단순히 과거의 비극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전히 우리 사회에 남아있는 억압과 희생에 대해 되묻는 깊은 울림을 남깁니다. 그녀들이 남긴 슬픈 여운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